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속 원운동, 회전 운동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은 새로운 2차원 운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앞서서 우리가 물체의 회전과 관련된 돌림힘, 토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체의 회전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죠. 등속, 같은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회전목마 타고 있으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빙글빙글 돌죠. 이런 운동. 또 해머 던지기 할 때 이 해머가 잠깐 동안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죠. 이런 운동들을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 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달입니다. 자, 크기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속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달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달은 이런 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요. 이 원 궤도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달의 위치를 R0 벡터라고 하죠. 이때 달의 속도는 V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위치 이 지점을 P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달이 델타 T 시간만큼 이동하여 여기로 운동했다고 합시다. 이때 달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R 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달의 위치가 변화했을 때 달의 회전한 정도를 세타로 표현합니다. 이때 세타는 요 각을 의미를 하고요. 앞에 델타를 붙여서 각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체의 변이 벡터는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이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P에서 Q까지 호의 길이를 델타 S로 표시하도록 하죠. 실제 움직인 경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타는 각도를 의미하는데 단위는 라디안을 사용합니다. 라디안은 파이일 때 180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파이는 360도겠군요. 자, 이렇게 긴 상황 설정이 끝이 났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단위 시간당 얘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로 표현하겠지만 여기서는 각도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를 우리는 각속도라고 하고요. 그리스 알파벳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이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로 표현하게 되죠. 이 각속도의 단위는 세타가 라디안을 사용하고 시간이 세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죠. 1초당 몇 도가 돌아갔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각속도와 실제로 이 녀석이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 V를 둘을 연결을 시킬 건데요. 시간을 매우 짧게 만들면 이 Q와 P점이 서로 가까워지게 될 거고요.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 변이의 크기와 이 호의 길이는 거의 같아질 겁니다. 그럼 이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V이기 때문에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V는 실제 호의 길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져서 속도를 계산이 되고요. 이때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에다가 요 각도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대놓고 보면 호의 길이가 델타 S고요. 이 반지름은 R. 이 각도가 델타 세타일 때 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델타 세타라는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델타 세타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이 식에서 돌아와서 델타 S 자리에 R 곱하기 델타 세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초당 얼마나 각도가 돌아갔느냐, 자, 요 값은 각속도로 의미하기 때문에 R 오메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운동 하는 속도 V와 각속도 오메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얼만큼 각도가 돌아갔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V는 실제로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크기입니다. 이때 V와 오메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달이 지구를 돌고 있을 때 이 녀석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T로 표시합니다.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 녀석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2파이 R만큼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걸리는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V분의 2파이R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은 2파이라는 한 바퀴의 각도를 1초마다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도 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식에서 이 V를 R 오메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R이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동안 물체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지만 속도, 즉 방향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선 이 방향이고요. 여기에서는 또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가속도를 식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형태로 나타나고요. 앞선 식에서 V는 R 오메가였기 때문에 이를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R분의 V 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향한다고 해서 구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A를 구심 가속도라고 표현하죠. 이 구심 가속도는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은 이 원운동하는 물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등속 원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간단한 예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이 파란 점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죠. 자,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캡틴 아메리카까지의 거리는 0.2m고요. 아이언맨까지의 거리는 0.3m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화면에서와 같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언맨의 구심 가속도는 캡틴 아메리카의 구심 가속도의 몇 배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일단 구심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혹은 반지름분의 속도의 크기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잘 지켜보면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은 누굽니까? 그렇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말은 아이언맨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V 값이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다르다는 걸 의미를 하죠. 하지만 둘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녀석들이 1초 동안 회전하는 각도, 각속도는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속도와 관련된 식을 사용하고요. 둘의 구심 가속도를 구해보면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1이라고 두면 오메가 1의 제곱이 되고요. 아이언맨은 0.3에다가 또 똑같은 각속도 오메가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때 아이언맨의 구심 가속도는 캡틴 아메리카의 2분의 3배, 즉 1.5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까지 다루지 않던 회전에 관한 기초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낯설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번 복습을 하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